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이야기, 바로 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래란 무엇일까요? 장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래를 한자로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장자는 시신을 땅속에 모시고 풀을 덮어놓은 그런 형상의 글씨가 바로 장자입니다. 한자의 장자입니다. 즉, 장례라는 것은 고인을 좋은 곳, 명당이라고 하죠.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한 절차이자 또 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가족들은 장례 준비 또는 장례에 대한 언급조차도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아직 살아계신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장례 현장을 보며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준비된 가족은 슬퍼할 시간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결정에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가족과 상담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장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어디로 구하고 또 빈소는 어떻게 하고 조문객은 어떻게 하지? 부고는 어떻게 보내야지? 앞쪽에 결정을 못하다 보니 장지는 맨 뒤쪽에 있다 보니 그것까지 생각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바로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아버님 모실 장지는 결정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모든 장래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채 다른 질문을 먼저 하다 보면은 다시 번복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지란 첫 번째 질문이면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준비의 시작과 끝은 결국 어디로 모실 거냐? 장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장지 준비가 장례 준비의 알파이며 오메가인지, 그리고 그게 왜 또 효도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살아계신데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요? 괜히 불길하잖아요.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마지막 준비에 대한 이 장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부모님의 뜻을 담은 장례 준비가 마지막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효자는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이고, 두 번째가 관, 세 번째가 가묘입니다. 수이는 윤달이 오면 가족들이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정성껏 준비를 했고, 관은 오동나무관을 준비해서 매년 오치를 하며 관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의 종류는 좀 바뀔 수도 있겠죠. 특히 가묘는 본인이 생전에 결정해놓고 본궁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상업적인 장례식장이 있고 가면은 뭐 물품이 다 바로 조달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장례를, 가족의 장례를 닥쳐도 가족들이 덜 당황을 하면서 장례 준비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례 준비라는 것은 남겨질 가족의 혼란을 줄이는 일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장례의 80%는 매장이었습니다. 화장이 드물었죠. 그런데 지금은 화장이 작년 95%를 넘었습니다. 매장이 아주 드뭅니다. 각각의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문화 중 하나가 장례인데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장지에 대한 생각도 또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향후 장지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조 가입했으니까 장례 준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상조 가입 대단히 중요하고 잘하셨는데 이거는 마치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파리 여행을 가는데 프랑스 파리 여행에 가는데 여행사만 정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체류 기간도 정해야 되고 숙소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여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조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정해야 하는데 그냥 상조 가입하면 그 패키지가 그냥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례는 가족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 형제들의 의견이 다르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례의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 장례를 하려면 상조 가입만으로 끝났다 할 수는 없겠죠. 마치 우리가 내일 프랑스 파리를 가는데 숙소도 안 정하고 출발한다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오늘날 장례식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지 결정이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누차 모든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는 한번 결정을 하면 과거에 산소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산소는 한번 결정을 하면 3대, 4대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봉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안당도 한번 모시게 되면 그 봉안당에서 다른 봉안당으로 이장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지를 한번 결정하면 수십 년 또 그 이후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례 준비는 장지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지를 기준으로 해서 장례의 전체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장지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가족은 매장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상주가 갑자기 아버지는 화장을 원하셨어. 나는 화장할 거야. 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빈소 분위기는 바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형제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 아버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제들의 목소리만 커지게 됩니다.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해야 할 그런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부모님께 장래에 대한 부분을 미리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큰아들은 잠깐 언지를 들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대부분이 매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매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례 기간 동안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할 시간보다는 설득하고 또 다시 결정을 번복하고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말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지를 정말 잘 결정하려면 부모님의 의중을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누워서 편찮으셔서 매우 힘드신데 어머니, 아버지 장지를 어떻게 할까요?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실 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화두를 꺼내기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묘를 1년에 2번씩 성묘를 가게 되죠. 그래서 성묘를 갔다 왔을 때 또는 친척 장례식장을 모시고 다녀오면서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어떤 장례 어떤 자연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가볍게 아버지 이번에 그 이모님은 수목장을 하신다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아시고 본인의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듣고 기록하고 그 부모님의 장례를 향후에 진행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 사전에 형제간의 모임이 있을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례에 대한 준비는 벌써 임종을 앞두기 10여 년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준비된 가족은 결정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에서 더 중요한 고인을 애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가족은 장례 기간 동안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상주가 뭐죠? 그 상의 주인, 그 상을 주관하는 사람, 바로 그 상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결정의 시간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다들 그 후자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장례 준비란 임박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장례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애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의 준비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한 자만이, 한 가족만이 디테일하게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의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엔딩 플래너 김상태입니다.